안녕하세요. 저는 직급의 캡틴 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강의할 때 이거 한번 외치고 가야죠. 준비되셨나요? 네. We are 직급퍼스! 네. 먼저 제가 어제 기사를 몇 개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영국의 가디언즈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전 세계 사회적 경제 쪽에 굉장히 큰 석학, 빌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하신 분이세요. 지금 버클리대 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 사회에 새로운 4개 계급이 출현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우리로 따지면 재택근무 가능자 이런 분들이 해당되시겠죠? 이런 분들이 미국 내에 이제 35% 정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런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인 일을 해내는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한 30%인데 여기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의사, 간호사 여러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감염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무기휴직이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죠. 그리고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 그래서 어떤 수용소에 계시거나 어떤 시설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말인데,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밑에 정리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넣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사이에 격차를 걱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만 괜찮다고 우리가 이런 질병을 극복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놓고 보면 이 계급 중에 누구라도 코로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연결하고 돌봐야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경영자로서 어떤 키워드를 들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커넥트 직급이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을 연결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도 고립된 경험을 해보신 분 있어요? 저희 직원들은 해외에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출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요즘에는 해외 출장 끝나고 들어오면 자가격리 15일이라는 제도를 무조건 지켜야 되죠. 이탈하면 지금 구속될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만 연결하면 서로 안심할 수 있고 또 기운도 줄 수 있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리더분들한테 전국의 여러 팀들과 제가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를 꺼냈을 때는 한 10팀 이런 개념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110팀까지.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 3주 동안 회사에 못 들어오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난 일요일 날 서산을 마지막으로 이제 미팅을 끝냈었는데요. 많이 바빴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저로 인해서 우리 직급퍼들이 위안을 얻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과정 중에는 좀 힘이 들어서 같은 말을 하루에 10번, 16번씩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느꼈었는데 끝나고 났더니 오히려 제가 위안을 좀 받은. 왜 그러냐면 제가 경영자로서 기업은 조금 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되게 구멍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혼자 눈썹도 못 다듬고요. 혼자 왁스도 바를지 모르고요. 맨날 똑같은 옷 입죠. 근데 우리 구성원들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저보다 기업적으로 더 잘 해내신 분도 있고 삶을 잘
저보다 더 이렇게 멋지게 예,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또 집을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또 저희 해외에 지사 9개를 챙기려다 보면 많이 바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네, 오프라인 미팅도 중요한데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해외 회원분들과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도 절실하게 느낀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좋을 때도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예, 그때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큰 고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리더니까요, 그죠? 예, 리더라는 사람들은 앞에서 네, 뒤에서 채찍질하기보다는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이런 비전이나 뭐 동기나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쉽지 않죠. 근데 기존에 우리 선배 세대의 기업가 정신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네, 일자리를 만들어서 전쟁 이후에 네, 황폐한 우리 이제 사회의 네, 경제적인 이런 성장을 위해서 이런 노력한 분들을 이제 기업가라고 불렀죠. 근데 제 때는 밥을 굶고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기업가로서 네,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을 때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이런 기업적으로 한번 풀어내봐라. 네. 그러면은 또 지속할 거고 네, 사람들이 함께 해줄 거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기업은 일단 혁신적이어야 되죠. 제 가슴에 소셜 이노베이터라는 말이 있는데 뭐 사회 혁신가잖아요. 왜 그러면 조금 변해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네. 그래서 이런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예전의 기업가들은 기업이 잘 되면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기업이 성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함께 해주는 저희 직원들 또 저희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 또 우리 직급 회원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만들어진 이런 가치를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지속 가능해야 된다. 네. 제너럴 바이오가 뭐 바이오 R&D 기업으로서 계속 지속 가능한 것도 중요한데 G컵은 또 특수한 모델이잖아요. 네. 우리 구성원들이 내가 지금은 괜찮은데 내 20년, 30년을 걱정하고 또 내 자녀 시대를 걱정하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어떻게 50년, 100년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끌고 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가는 데마다 핫하죠? 네, 예전에는 제가 어딜 가면 뭐 사회적 기업가 1위 뭐 서정원 대표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요즘에는 네, 리얼 리더 100인에 선정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리얼 리더라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지도자,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리더를 선출하고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인류 및 세계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고 번창하도록 하기 위함 이런 단어들이 있죠. 저랑 조금 어울리나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명 중에 한 99등쯤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리얼 리더 한 탑 10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투어를 하면서 회원분들한테 우리의 지난 4년 또 제너럴 바이오로 치면 우리의 지난 13년 이 과정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예. 제너럴 바이오의 시작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제 삶과 저희 가족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살던 집도 정리하고 창업한 회사예요. 가진 게 뭐 기술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예, 전북의 시골 마을에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예, 정말 그때처럼 죽도록 일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20시간 주무시고 네, 1년에 그때는 365일 그리고 뭐 하루에 밥을 한 끼 먹고 이렇게 사업해 보신 분이 있어요? 그만큼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또 저희 가족이 원하는 경제적인 목표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성을 하고 나니 어떤 꿈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꿈하고 사업적인 목표 이런 건 좀 틀리잖아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중에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가족이 그 좀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아버지도 6.25 때 이제 총상을 무릎에 당하셔서 장애가 좀 있으셨고, 저희 남매 중에도 둘째 누나가 이런 장애가 있으셔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정에.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아버지도 살아계셨을 때인데 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근데 논리는 되게 간단했어요. 뭐였냐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세금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쵸? 근데 기업가가 그분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1차 세대가 1960년대에 베이비 부머 2차 세대가 저를 포함해서요. 그때 이제 또 인구가 굉장히 증가가 됐는데 최근을 돌아보면 그 이후에는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손자들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충격적인 그 논문을 하나 봤는데요. 그 친구들이 제가 은퇴할 나이 정도가 되면은 급여가 만약에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한 210만 원쯤 내야 지금의 연금, 보험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사회적 기업가들은 우리가 민간에서도 열심히 하면 뭐 한 1에서 한 몇 프로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런 기업을 잘 나가는 이제 R&D, 바이오 R&D 벤처 기업이 멋진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변화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제너럴 바이오의 미션은 이런 거였어요. 2010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만든 미션이었는데요. 그냥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왜 이런 미션을 갖게 됐는지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이런 모델로 됐죠. 왜 그러면 이전의 사회적 기업들은 뭐 학교 청소를 하고 아이들 뭐 방과후를 책임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혁신이나 지속성 이런 걸 갖추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 때부터는 막 이런 벤처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에 들어오고 대학생들이 막 소셜 벤처를 만들고 이러면서 사회적 기업 업계를 지금 이제 키워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비콥 인증기업이죠. 비콥은 미국의 이제 비랩이란 재단이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소셜 미션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아주 강력한 이런 툴로 인증을 해주는 이제 이런 제도를 말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제너럴바이오를 왜 상장을 해야 되냐. 네. 이유는 분명해요.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제너럴바이오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지만 바이오 기업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들이 고울이라고 하는 거를 목표를 상장이라는 걸로 설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해냈을 때 제 후배 사회적 기업가들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 물론 비콥을 포함해서요. 우리 역사로 비콥의 시작, 우리 사회적 기업의 시작 이후로 역사를 보면 그 중에 현재 상장을 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비콥 기업 중에 2개나 상장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났더니 비콥 인증을 철회를 하더라. 이런 사례가 2번 있었고요. 우리 회원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콥 기업 중에 와비파커란 업체 기억나시죠? 네. 안경을 활용을 해서 혁신적인 이런 모델을 제시했던 업체인데 그 기업이 올해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재작년에 비콥 인증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사회적 기업 중에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지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P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에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제 페이스북에 내용을 잠깐 올렸는데요. 네. 우리는 벤처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회적 기업인데 벤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름다움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활성 소재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직접 GMP 시설, CGMP 시설, 또 의약예품, 생활 이런 제조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품질 좋고 가성비 높은 이런 제품을 직급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분이 그래요. 과연 물건을 사서 파는 회사가 좋은 거냐?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좋은 거냐? 이 2개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건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가 그 고부가 가치 소재를 직접 R&D를 하고 생산을 하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면 이런 모델을 가진 업체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R&D 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자기들이 제조업을 경영을 하면서 사다 쓴 업체는 많죠. 근데 그걸 직접 비즈니스로 풀어내는 회사는 별로 없었어요. 그럼 우리 같은 모델을 가진 회사가 또 있냐?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데 그 오너들의 철학이 저랑은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왜 자꾸 GMP, CGMP 이런 시설에 집착을 하냐. GMP의 의미는요. CGMP의 의미는 제품을 우수한 품질로 정해진 규격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걸 의미하죠.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계신 이 강의장에 먼지가 몇 개 있냐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제너럴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은 2개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수한 핵심 이런 소재를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하고 지속을 하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우수한 품질 시설을 캐파를 이제 확대하는 이런 것도 우리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죠. 근데 R&D 측면에서는 제너럴바이오의 연구소가 우리가 거래하는 연구소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구소가
네, 현재 24명의 이런 전담 연구원을 지금 두고 그 분들께서 이런 핵심 소재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번에 물어보더라고요. 우수기업연구소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우리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우수기업 연구소다. 그리고 그럼 그런 우수기업 연구소가 얼마나 있냐. 네, 국내에 보통 4만 개 정도의 이런 정부에서 인정한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5개 정도가 선정이 되는 제도다.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4만 개의 1%면은 400개잖아요. 그러면 0.1% 조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핵심 기술을요, 우리 연구원들 혼자 개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의 R&D 파트너가 누구냐. 한국의 바이오 기술에는 뭐 탑 클래스죠. 이런 정부 출연연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우리를 패밀리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코로나 이런 대응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멋진 출연 기관이 우리를 미래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런 기사가 났었죠. 65억 원을 들여서 남원에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근데 올해 이제 그 투자액을 한 80억 정도로 늘려서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이쪽은 이제 부설 연구소를 더 확장하는 거예요. 기존에 남원 캠퍼스에 가보시면 우리 연구소가 작지 않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줄기세포 연구나 버섯균 사체 연구나 새로운 물질 연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랩을 좀 키우는, 그리고 이 앞에 굉장히 넓죠? 이쪽이 이제 GMP 공장이잖아요, 기존에. 근데 이거에 한 1.5배, 2배 정도 되는 GMP 2공장을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도 손소독제나 가글 이런 것 때문에 의약예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또 느낀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판매했던 마스크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꼭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은 우리가 직접 제조 라인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사진은 안 보이고요. 저 뒤쪽 건물에 저희가 마지막 한 동 남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스크 라인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는 7월이 지나면 이제 한 달에 한 50만 장 정도의 마스크를 생산을 하는데 그거를 뭐 판매를 할지 뭐 우리 해외 지사에 뭐 나눠드릴지 어떻게 할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바이오 얘기니까요. 5월 달에 나오는 신제품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이 12종 들어가 있는 페이셜 오일이에요.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기존에 저희가 기초 5종 제품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제 프리스티지 5종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출시할 또 바이오케이 또 세트 제품이 있죠. 그리고 단품 라인 제품들이 화장품이 또 배치돼 있죠. 그리고 또 미래에 또 피부에 주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입용 화장품도 이제 R&D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프레스티지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리포점이었잖아요. 기존에 많은 업체들이 리포점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업체들은 원료만 리포점 시켰거나 아니면 5개의 공정 중에 뭐 한 2단계, 3단계 리포점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프레스티지 제품은 거의 4단계, 5단계까지 리포점을 시킨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르면 흡수가 너무 빨라요. 근데 흡수가 너무 빠르다 보니 피부는 건강해져서 좋은데 화장품에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광이 좀 없는, 여자분들은 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포점을 사용하신 다음에 프레스티지 제품을 사용하신 다음에 이 오일을 사용하시면 피부에 표피의 보습과 광까지 이제 잡아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베이스 오일이 이꼬시 오일이라는 싼 오일 아닙니다. 이런 걸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가격 궁금하시죠? 출시되면 그냥 직급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기업인데 리필 제품이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요즘에 손 씻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핸드워시 제품부터 이렇게 이제 리필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뭐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뭐 식물유래 계면활성제를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씻어내는 제품이라 약산성인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유해 성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게 우리 회원들이 우리 회사에 갖는 믿음 같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회원분들과 회사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유통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하잖아요. 근데 샘플이 필요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사업자 마케팅하고 부업자 마케팅하고 이러던 시절엔 샘플보다는 본품의 전달이 중요했는데 이제 사업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해서 이런 샘플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상품위원 분들께서 이렇게 10개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제품에 대해서 요 하나가 제품이 3ml, 3cc예요. 요만한 파우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각 제품별로 10개씩 이런 PP 비닐에 담아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판매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떤 분들은 사업적으로, 어떤 분들은 여행 목적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여기서 박수를 치시면 타 회사에서 우리가 나쁜 회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직급 클리넥이라는 걸 배포를 했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소독, 살균 이런 얘기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본관 옆에 보면은 의약약품 제조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정식으로 직급 손소독제를 지금 요번 달에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전달했던 걸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한테 많은 우리 여성 회원분들이 여성 청결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안 써서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답변을 피해 갔었는데 이번에 이런 병풀 립스 베이스로 그리고 여러 이런 도움이 되는 추출물들을 넣고 폼 제형으로 또 약산성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5월 달에 이제 출시가 준비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칼슘 흡수에 대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칼슘 미네랄 제품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또 전문 업체하고 저희 기술을 또 도입을 해서 멋진 이런 바이오칼슘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이 바이오칼슘 만들 때 보통 뭐 폐각, 조개 껍질 있죠? 이런 걸로도 많이 하는데 조개 껍질은 뭐 한 몇 개월이면 만들어지고 1년이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높은데 미네랄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산호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물에 녹이는 이런 칼슘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부터 뭐 검사 성적서들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성분이 있다 보니 이런 뭐 자연 수소 또 산화질소 이런 역할이 되는 그리고 물의 클러스터가 적어서 흡수가 잘 되는 그래서 아마 재료가 산호니까 맛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기능은 굉장히 충실한 국내에서 경험 못한 이런 액상 미네랄 제품이 탄생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사들이 이거 한 병을 보통 이제 뭐 7만 원에서 많게는 뭐 한 30만 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공급가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부터는 우리가 주요 제품들은 사전 판매라는 걸 하죠.
그래서 사전 판매할 때 저희 한국본부에서 저희 정창길 본부장님께서 우리 회원들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사전 판매 때 조금 더 우리 회원들이 조금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쿱은 원래 제너럴 바이오 코오퍼레이티브 해서 제너럴 바이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던 회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꿈이 이제 한국에서만 할 게 아니고 글로벌에서 한번 펼쳐보자 해서 글로벌 코오퍼레이티브에서 지금 G쿱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제가 다단계 사업을 한 첫날 사회적 기업가가 갑자기 다단계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저는 제 눈에 보인 네트워크 리더들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고 좋은 직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분들의 자긍심을 꼭 올릴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 경제적 이익에만 치우치면 방향이 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네트워크 유통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이런 공정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제품을 활용을 해서 이웃을 조금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에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 장짜리 팜플렛인데 그 당시엔 디자이너가 없어가지고요. 제너럴 바이오는 있었는데 G쿱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A4지에다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테헤란로에 돌리면서 시작한 회사가 G쿱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시골에서 제조업체하는 대표가 공장 잠바 입고 테헤란로에서 찌라시도 아니고요. A4지 출력한 걸 돌렸으니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하루에 많이 가입하면 2명, 어떤 날은 빵 쳤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뭐 자기 산하에 뭐 한 1억 명쯤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최소한 10,000명쯤? 근데 제 눈에는 누가 리더일까? 이런 거를 이렇게 선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준을 딱 둔 게 모르겠어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을 했든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했든 그냥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랬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니 사업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함께 했고 그럼 그분들을 끌고 가고 또 그분들을 팔로우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런 팀워크를 갖춰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 핵심에는 꼭 이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예요. G쿱이 조금 타 회사랑 다른 점은요. 협동조합형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G쿱을 등기를 하는 날이요. 기업 설립하는 날 준비를 했었던 게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법이 협동조합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IT 벤처 기업이에요. G쿱이 시작할 때는 많이 부족했죠. IT도 많이 뭐 우리 홈페이지, 뭐 수당, 뭐 비즈니스 관련된 거 모든 게 다 별로였는데 IT에 투자를 하다 보니 지금은 좀 볼만해졌죠. 예전에 한국만 수당 마감하는 게 3시간씩 걸리던 게 지금은 전 글로벌을 마감하는데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 유명한 미국 회사들도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근데 한국은 IT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또 G쿱에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두고 열심히 이제 성장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원 시스템,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뭐 별 감흥이 없으시죠? 글로벌 원 시스템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캠퍼스 아무 회사나 제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리스트를 두고 하나씩 한번 지어나가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강한 업체인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너럴바이오 직후에 설명에서 신용도니 뭐니 막 이런 거 뺐죠? 네. 우리가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라. 뭐 제 신용도 1000점, 지금도 1000점이에요. 근데 뭐 그것도 자랑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거 다 뺐어요. 그냥 기본이라. 제가 요번 캡틴이 간다 우리 회원들을 만나 뵀을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는 뭐냐. 네. 협동조합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한테 협동조합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곳이었고요. 또 우리 제품을 많이 팔아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협동조합을 전달했습니다. 네. 한 2010년부터 한 2013년까지요. 네. 아무리 안 돼도 한 2000명은 넘게 전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당당했던 게 뭐였냐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추천하고 나면요. 연말에 협동조합 배당금이라는 걸 줘요. 예. 근데 그 배당금이 협동조합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 한 명당 뭐 제가 받은 게 뭐 좀 적으면 한 500원, 조금 많으면 뭐 한 7, 800원 정도. 그래도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 먹을 때요. 회원가로 사 먹으려면 12,000원의 월 회비를 냈어야 됐어요. 근데 12,000원을 낸다고 저한테 제품을 주지 않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밖에 소비자들은 그거보다 한 30%쯤 비싼 소비자가로 그냥 사 먹으면 됐어요. 그리고 전달한 결과가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전 국민이 이런 뭐 건강이 유지가 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건 이제 협동조합 관점이에요. 근데 제너럴바이오 거래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전에 뭐 제약회사부터요, 화장품회사부터 소재를 공급을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코스트코의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생활 제품들을 공급을 했고, 뭐 아가방 같은 회사에 이제 유아 제품을, 또 전국의 성형외과, 피부과, 에스테틱 이런 데 좀 혁신적인 화장품들을, 그리고 생협에 또 저희 건강기능식품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화장품을 이렇게 공급하던 회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느낀 협동조합은 우리의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켜주는 이런 기업이기도 했고 너무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은 제 기억에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달한 자석류 그냥 그거 하나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신문에서나 보는 뭐 다단계 기사들 뭐 그런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직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한 달에 분명히 한 50만 원쯤 100만 원쯤 막 돈을 뜯어가고 회비를 내니 다단계 산업이 욕을 먹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거래처인 국내 탑 클래스의 H사가 거기에 리더들이 이제 저희 완주 공장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분들은 물론 제가 경영자겸 엔지니어니 우리 그쪽에 공급한 화장품의 소재가 뭔지 제품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왔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리고 제가 맨 뒷자리에서 그분들 강의를 이제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좋은 제품을 전달한다. 협동조합하고 비슷했어요. 회비가 없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거짓말 시키는 걸 거야. 근데 저를 조금 흥분하게 만들었던 거는
경제적인 이익이었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회사의 보상 플랜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한 5분이면은 이렇게 엑셀에다가 뭘 이렇게 넣으면은 수당 계산을 할 정도는 돼요. 근데 제가 과거에 협동조합에서 했던 추천 이런 걸 기준으로 12,000원을 월에 지불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저는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국내 탑 클래스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다 가입했습니다. 예. 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인터뷰 시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의 미션은 뭡니까? 이 회사의 비전은 뭐예요? 제품 구성은 어떻습니까? 보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회사의 최고 직급자들한테 제가 던진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 업체당 거의 제품을 1,000만 원 정도는 사줬거든요. 네. 제품도 분석할 겸 그랬는데 그 회사 모든 회사들의 회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예. 아,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예. 그리고 보상을 들어봤는데 하기가 힘든 사업이지 거짓말 시키는 회사들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직급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 만든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 한 명 한 명한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년만 지켜봐 주세요. 네. 성과를 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4년쯤이 지난 이제 오늘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익 배당을 어떻게 하니 뭐하니 정관에 써있니 뭐하니 다 필요 없어요. 기존 정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제 마인드가 제 생각이 그냥 직급은 직급포들이 주인인 회사예요. 제가 예전에 창업기에 그 호세마리아 신부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산티아고 길 걸었던 말씀을 드리면서 협동조합 그래. 협동조합 정신 있고 다 같이 사는 사회 중요한데 거기에서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는 협동조합들은 전 세계 대기업이 불화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냥 n분의 1로 표를 가진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잘 유지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경영자로서 여러분께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직급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회사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들기 전에 뭐 한 20, 30년 후 아니면 뭐 내 자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반문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들이 본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실 텐데 지금 하는 사업의 정도가 잘 하고 계신 거냐? 과연 우리의 방향에 맞게 잘 하고 계신 거냐? 또 그게 간절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냐? 또 협동조합은 팀워크가 중요한데 서로 그 팀워크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계신 거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요. 직접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게 직급이 만들어지고 지나온 시간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실적 좋은 방향으로 아주 정비례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방향을 놓고 보면요. 2015년 7월에 우리가 이제 시작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장에서 시골에서 막 이런 화학 실험하고 영업하고 이런 사람이 공장 잠바 오염된 거 있고 A4질 돌렸을 때니 그땐 사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은 없다고 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격적인 사업은 2015년 12월에 가입한 정찬호 사장님을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멋지게 성장을 했어요. 제가 정찬호 사장님 덕분에 라꾸라꾸 침대를 벗어나서 집에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6년쯤에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네. 성장의 배경은 우리가 진행했던 GB폼, GB라이프 이런 플랫폼이었어요. 네. GB폼은 막 해외 직구 이런 거를 다단계로 처음으로 소개한 물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요. 이런 모델이었고 GB라이프는 우리 회원이면 뭐 삼성의료원에 가든 현대세브란스에 가든 유명 병원에 가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네. 상조도 우리는 상조를 팔아서 그걸로 포인트를 줘서 물건을 사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직급 회원과 직급 회원의 추천인이면 누구나 상조를 다 40% 할인을 받아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을 진행을 하고 한 4, 5개월쯤 지났는데 관계 기관들의 지적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의료법 위반한 거 아니야? 뭐 상조 관련 법규 위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은근히 다단계 사업할 거야? 플랫폼 사업할 거야? 이런 압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로서요, 경영자로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는데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인 다단계인 직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회원들을 다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아주 마이너스로 요동을 쳤습니다. 아주 생생해요. 네,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근데 저는 우리 회원들이 모멘텀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럼 끌어올려 볼까라고 해서 저 혼자 미국을 돌면서 글로벌 사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직급이 글로벌 사업을 한다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를 스피로버로 깔아버리겠다. 우리 운영위원이었던 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해내실 수 있겠냐. 뭐 한 2년 정도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회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 초까지 그냥 한국에서요. 직급에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월 매출이 막 105억 원이고 이래요. 월 매출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모델을 몇 달 돌리면서요. 지금 스피로버라는 모델에 대해서 막 동기부여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회원들 계세요? 이건 타 회사를 디스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요. 저희가 월 99,000원짜리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만 명까지 내려가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밑에가 한 칸씩 안 가는 거예요. 밑에가 끝까지 가야 자기 밑에 2명이 가야 내가 수당을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2명만 생겨도요. 근데 이게 잘 안 가다 보니 위에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 달에 10%의 회원이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 달에 또 10%가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 달에 또 10%가 이탈을 하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의 스피로버 모델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제가 선언을 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동요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한테 다시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때는 저 혼자 나간 게 아니고요. 저희 지금 글로벌 본부를 맡고 있는 정주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요. 많은 직원들이 이제 미국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지사체제를 갖추고요. 또 저희 전산본부의 최창호 본부장님 또 그렇게 고생을 해서 글로벌 원서버라는 모델을 준비를 해서 2018년 4월 4일에 이제 시작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장을 했죠. 2019년에는 우리가 왜 힘들었을까요? 직급이 워낙 성장을 하다 보니까
탑 클래스의 회사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저런 사회적 기업가가 하는 기업이 잘 돼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산업 자체가 개선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본인들의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 아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기업이 비즈니스 하다 보면 특정 제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업가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그걸 또 극복을 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뒤로는 2019년에 그런 큰 경험을 하고 난 직후이었는데 우리 리더들이 똘똘 뭉쳐서 또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올해는 이제 우리의 이슈가 아니고요. 코로나라는 이슈로 또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됐고요. 이 크기를 한번 보세요. 방향은 오너인 제가 설정한 대로 잘 가고 있는데 창업 기업이라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오류로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요. 2020년 5월 6일로 이제 가입을 하신 분은요. 근데 당연한 거죠. 기업이 모기업이 바이오 벤처기업인 것도 당연한 거고요. 글로벌의 4개국에서 비즈니스라고 또 3개국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런 캠퍼스가 한국에 또 해외에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이런 오프라인, 온라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도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분들은 소비자니까요.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전업자, 부업자, 소비자 할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직급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별로 이제 생길 일도 없어요. 코로나가 더 오고 예를 들면은 중국 정부가 다단계 라이센스를 발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이죠. 이제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사업, 또 우리 팀이 잘하면 되는 사업 이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기업은 꼬우리 맨 목표라 가장 위에 있고 또 미션,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사업 방법, 전략 이런 게 제일 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주 심플합니다. 초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내가 사용했던 제품을 내 주변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을 라이트 프로덕트라는 걸 뒀어요. 직급 제품 괜찮죠? 제품만 놓고 보면 우리를 이길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제가 간혹 어떤 타사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안 좋으면은 제가 딱 잘라서 그래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거나 우리 리더를 괴롭히거나 하면은 그 회사 핵심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3분의 1 가격으로 직급에 판매한다 그래요.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장점이 엔지니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걸 잘 전달하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 회사가 무슨 보상이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전달은 소비자기 때문에요. 전 세계 1등 업체들은 다 소비자들이 키워낸 기업들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래서 우리의 제품을 내가 잘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들었던 제품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거를 이웃에게 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달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제품 판매자는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라이트웨이라는 걸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정 플랫폼이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네. 공정하게 기존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워낙 라이센스도 없이 막 불법 다단계하고 불공정하게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업하자는 겁니다. 네. 이제 가입한 사람한테 막 100만 원, 1000만 원 벌 것처럼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금방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실 거면 그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근데 사업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회원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회원이 현재 한국이 12만 4천 명이에요. 12만 4천 명. 근데 우리의 기초오종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2만 4천 명 중에 8만 명은 그런 전달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리더로서 직급 중요하죠? 돈 때문에 직급을 가십니까? 직급에서? 직급은 돈이 별로 안 돼요. 리더, 이 승급수당 이런 것들이요. 한 번만 주는데 그 비용도 조금 주기 때문에. 근데 첫 직급이 브론즈라는 직급이에요. 브론즈 이상의 직급자가 한국에 6천 명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초심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초심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지키시면 돼요. 남원 너무 가보고 싶으시죠? 네. 네. 저도 캡틴이 간다 때문에 못 가봤어요. 최근에. 이제 준비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이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게 저희 리더스 클럽에서 이런 방법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원 캠퍼스가 한 달에 2번 정도 오픈을 하거든요. 예, 세미나로. 왜 그러냐면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많죠. 근데 그분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달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을 하는 걸로.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최근에 부업자들이 많죠. 그래서 토요일 날 팀들이 남원 캠퍼스를 세미나를 하시겠다. 그럼 뭐 제조는 하진 않지만 겉에서 이렇게 투어 산책하듯이 투어하시고 세미나는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밸리 괜찮죠? 근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다 보면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하시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것도 그 리더스 클럽에서 주도를 해서 여러분들께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곧 오픈을 할게요. 우리 이런 얘기로 시작했어요. 2020년 직급 시즌2가 시작됐다. 1년만 미쳐보자. 딱 미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왔죠? 네, 4개월 손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요. 시즌1에 우리가 잘 살아남은 거예요. 아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물론 저도, 저희 임직원들도, 또 정찬호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의 리더분들도 시즌1 때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뛰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잘한 것도 있고 조금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네. 못했던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즌2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즌2는 제가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코로나 겪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이 없었다면 바로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무너진 기업들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우리는 재구매가 줄지 않았어요. 네, 신규 초대가 좀 줄었죠. 그게 우리 온라인의 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프라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해 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온라인 시스템까지 같이 확대시켜 나가면 글로벌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의 옆 사람도 후원하기도 힘든데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일정 시간,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제가 오너인 저도 저희 해외 리더들, 해외 회원들, 또 파트너들, 직원들 하고 줌으로 미팅을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온라인을 잘 활용하셔서 글로벌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소비자다. 네트워크에서 성공했다는 리더는요, 리크루팅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 정도 경험이 없으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는요, 그 경험이라는 게 뭐 제품 쓴 정도는 괜찮아요. 사업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 소비자. 제가 요번에 전국을 돌면서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의 우리 회원들을 만났는데 그 회원 중에 한 1000명 이상은 그냥 소비자 같은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을 되게 잘 봐요.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그분들 중에 막 보석 같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에 정자 들어가죠. 네. 이런 거 안 먹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정에 조금 이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말 뭐가 공정한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우리 규정을 만들었으면 잘 지켜나가든지 아니면 지킬 수 없으면 그 규정을 없애버리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이런 규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즌2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를 만드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과거에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정말 전력 질주를 다해서 뛰었고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가와야 되거든요. 직후? 그러면은 아까 우리 성장 과정 보셨죠? 우리가 플랫폼을 실패를 했을 때 그걸 마지막으로 기억으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글로벌에 실패했을 때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다시 직후로 오셨을 때 우리 그 지수미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시절에 우리가 글로벌이 깨지면서 탈퇴를 했다 다시 오신 분인데 직급 정말 좋아졌다고. 근데 앞으로는 회사 시스템, 경영은 제가 잘 해낼 거예요. 근데 이 문화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아까 내가 주인인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주인인 회사가 서정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쿠퍼가 주인인 회사를 말을 하는데, 지쿠퍼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사업을 펼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즌2 때는 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즌2의 핵심을 이 집단지성이라는 거에 뒀어요. 이 말을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된 지적 능력의 결과, 집단적인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를 우리 리더들인 리더스 클럽에 이제 전달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라. 저는 우리 리더들을 한 명 한 명을 기업가로 보거든요. 네트워크로 보지 않아요. 몇 명을 이끄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멋진, 아주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면서 직급이 보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지페스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지페스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성공시키고 스폰서를 존중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또 다른 미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회적 기업 리더를 성장을 시켜야 제 그 사명이 완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데가 지페스타예요. 지페스타는 우리가 소셜 플랫폼이라고 불렀죠. 왜 그러냐면 공급자들의 한 70% 정도가 다 사회적 경제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또 농부 같은 생산자 이런 사람들에게 시장을 한 70%를 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또 공급자들 30% 정도. 그래서 내가 소비를 하는데 제너럴 바이오가 여기까지 성장을 한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곳은 코스트코입니다. 두 번째, 저희를 진짜 크게 성장시켜준 건 지쿠퍼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을 통해서 또 제2의, 제3의 제너럴 바이오를 만들려는 거죠. 캡틴 쿡방 괜찮으셨어요? 네. 캡틴 쿡방! 네. 네. 회사를 들어가야 쿡방을 하죠. 그죠? 네. 제가 캡틴 쿡방에서 보여드리려는 모습은요, 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집에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밥 해 먹고 사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여러분과의 대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죠? 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담겠다. 네. 지페스타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요,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지나온 길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2016년에 굉장히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사업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3년이나 조율을 해서요.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물건을 방판법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수료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만든 플랫폼이 지페스타예요. 사회성은 사회성이고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1, 2년에 걸쳐서 어떻게 어떤 서비스, 제품들, 또 우리 지쿠퍼들한테 혜택 이런 것들이 당겨질지 제가 하나씩 분기별로 여러분께 경험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게 지쿱은 뭐냐? 지쿱은 네트워커분들이 직업으로 소득을 얻으실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입니다. 지페스타는 아까 제가 협동조합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회비도 없어요. 지페스타. 물건 종류 많습니다. 경쟁력 괜찮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가들을 또 키워낼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이익도 약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페스타가 전 세계 모든 협동조합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성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쿠퍼 재단은 그런 기업들이 역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들이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건강에 좀 위해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기에 한 업체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사회성 있는 사업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지쿠 클리넥도 이번에 기사 보셨겠지만은 예전에 1차 한번 하고요. 이번에 또 경상도 지역 쪽에 한 7만 개 정도를 또 배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지금 일본에도, 대만에도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인데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별거 없어요.
내가 네트워커란 직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세요. 네. 아셨죠? 그 전문성이 뭔지는 직급의 최고 직급자인 정찬호 사장님이 풀어드릴 거예요. 네트워커란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개인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업도 있으면 약간의 과오도 있을 수 있는데 시즌 1에 날려버리시고 시즌 2에서는 정찬호 사장님의 역할이 네트워커의 전문성 이 부분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품위 있게 하자. 제가 너무 속상한 건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프라인에서도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네, 메신저로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랑 비교를 하면 좀 피곤해져요. 사장님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세요. 만약에요?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걸 교회가 정해놨잖아요. 한 10% 정도? 10%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네, 멋지잖아요. 근데 저는 1%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랑 비교를 하고 뭘 하시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네. 그냥 소비자 같은 분은 소비자로서 존중하고 부업자는 부업자로 존중하고 전업자는 네, 전업자로 또 사업을 하실 때는 좀 간절하게 그리고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그냥 보기만 해도 뭐 네, 매력. 네. 저 매력 덩어리죠? 네, 네, 네. 네. 아,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지금 사업하시는 한국 분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게 한국의 시작처럼 하지 말자. 응? 한국이 지금까지 해낸 결과물만 전달을 해서 예? 직후 베트남의 시작은 좀 멋있게 멋있게 좀 문화가 좋은 기업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전달했어요. 제 꿈은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70개국 정도, 70개국에 지크퍼웨이를 전달할 거예요. 지크퍼웨이를 전달한다는 건 우리 글로벌 원서버로 묶이는 국가가 적어도 70개는 될 거란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도요,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고 새벽 1시까지 일을 합니다. 네. 1년에 한 363일 정도요? 못 해낼 것 같아요? 저는 해낸다니까요. 저는 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같이 성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쯤이면은 한국의 대표 기업이 G급일 거예요. 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우리가 좋은 기업으로 소개가 돼야 돼요. 우리의 리더들이 좋은 사람으로 남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지난 시즌 1을 통해서요, 이제 1등할 준비가 끝났어요. 제품 부족하세요? 제가 조금 더 만들어 드릴게요. 전산 부족합니까? 조금 더 개선해 드릴게요. 플랫폼 부족해요? 조금 더 새로운 카테고리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이제 1등할 준비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만 1등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1등하는 겁니다. 저는 꿈 다 이뤘어요. 경제적인 꿈 끝났습니다. 2009년쯤에요. 2010년쯤에요. 지금은 제가 하는 이런 일이 소중해서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제 미션은 아주 간단해요. 저희 가족은 그런 걸 해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제 이웃들은 아직 그걸 못 해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경영이고 혁신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저처럼 막 뭐 기업가적인 미션 이런 건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파트너를 좀 사랑하고 스폰서를 좀 존중하는 이것만은 하자는 겁니다. 지크퍼웨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지크퍼웨이 어렵지 않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우리가 지크빈 이유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지크의 주인은 지크퍼예요.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면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못 해내시면 여러분들 대에 끊길 수도 있어요. 나는 지크를 구성하는 지크퍼예요. 네. 1인 1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지크퍼에서 무엇 할 거냐? 뭘 할 거냐, 우리 방향이. 우리 방향은 나는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사회적 가치는요, 제 몫으로 두세요. 제 몫. 네? 제가 플랫폼을 기획했고요. 제가 제너럴바이오를 만들었고요. 제가 지크를 만들었어요.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 우리 회원 중에 지크의 사회적 가치를 제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은 정찬호 사장님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조금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랑 나누란 얘기예요. 나누는데 제가 돈을 나누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리더로 성장하시면서 파트너들을 잘 성장시키시고, 네? 그들의 경제적인 성과를 좀 올려주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경제적 성과가 늘어나면 직급이 더 커지면 성장하면 우리의 모델이 사회적 가치를 키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진 걸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더분들은 내가 생활해야 되는 어느 정도 소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소득 외에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기시면 우리 팀 위에서 뭐 밥도 한 끼 사시고, 예, 뭐 얼마든지 사업도 적게 도와줄 수 있죠. 예, 왜 그러면 막 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지방에 있는 회원도 만나고 해외에 있는 회원도 만나고요. 예, 그래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트워크하면 네트워크답게 본인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럼 그 결과로 제가 캡틴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강의가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캡틴이 간다 전국 돌고 제가 생각한 시즌2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오래 시간 끌어 죄송하고요. 다음에 다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